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협약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가 8억 원의 추가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 사례 현장 간담회가 시행됐습니다. 2022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 사례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적극 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식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민솔입니다. 12월의 문화유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문화유산을 수리 복원하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국제적 원칙의 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고고학회 등 12개 관련 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차원의 한국 원칙을 최종 확정, 지난 20일에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적 온라인 게임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가 문화재 지킴이 후원 협력 사업을 위해 8억 원의 추가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 10년 이상 문화재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까지 합친 총 후원 규모는 77억 원으로 문화재 지킴이 협약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재 지킴이 참여 후원은 문화재 보호 및 사회공헌 확산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호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 사례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이 적정한지 검토해 면적을 축소 조정하면서 주민 불편을 크게 줄인 규제 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다른 사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 보존, 연구, 활용에 기여한 분들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훈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충무공 유적보존 민족성금 기탁자의 후손 초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화재청은 43명의 성금 기탁자 후손들에게 문화재청장 명의로 수여된 감사패와 문화유산 국민신탁 명예회원카드,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했으며 민족성금 편직을 낭독 등 당시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는 한복생활 문화재 지정 활용을 통한 주변국 역사 왜곡 대응을 비롯해 일제가 철거한 국보미술 유산을 디지털 복원한 사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영우 팽나무를 글로벌 웹툰으로 홍보한 사례 등 총 7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영덕 무안박씨 희암제사가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분함으로서의 성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사 건축이자 불교식 묘제사에서 유교식 묘제사로 넘어가는 의례의 복합 공간으로 당시 사회의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과 담양 응용리와 태몽리 유적 또한 각각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과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재청 소식을 짧게 전하는 문화유산 단신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문화유산 보존 활용과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양국 문화전시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달의 추천 유물로 북궐 도형을 공개하고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그동안 수행한 중요 문화재의 보존 처리 과정과 과학적 조사 내용을 수록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 사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점과 문화재청장상 7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전국 600여 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을 개선했고 안내판 정비를 마친 문화재의 누적 건수는 지난달 기준 4,000건을 넘었습니다. 2022 궁중 문화축전의 마지막 콘텐츠로 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도에서 착안해 제작한 모두의 풍속도 카카오톡 그림말이 선착순 2만 9천 명에게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조선시대 국난 극복의 통신유적 봉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특별한 통신체계인 봉수유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사 성과와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새롭게 단장한 과학문화실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과학문화유산의 의미와 작동 원리 등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과학문화실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을 비롯한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 4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유족지 출토 옛사람 뼈자료 등 400여 개체에 대한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국내 옛사람 뼈의 고고학 및 체질 인류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김재현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소장한 옛사람 뼈의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국립고궁박물관은 화협 옹주묘에서 출토된 성분을 분석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화장품 화협 옹주 도자 에디션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22년 문화재청 노사합동 송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 문화재청 10대 뉴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합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종무식을 시행하고 한 해간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